자, 오늘 이제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돼서 치료되는 원리에 관련되는 이제 기초를 먼저 한번 해보죠.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이 되면 이 원리가 있거든요. 치료 원리가 있어요. 치료 원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한번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원리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저는 이 원리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원인에서 나옵니다. 요 원인에서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요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 원인이 발생된 이유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그럼 그 이유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은 요 원인이 사라지고, 이 원인이 발생되었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과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요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배우셨어요. 그러면 요 현재 상황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의한 고통이 됐던, 아니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의한 강력한 에너지가 됐던,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많이 됐던, 마이너스 많이 됐던 어떤 거가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바로 지금 요 심리 상태 때문에 나타난 거지, 과거에, 물론 여기 과거에 원인도 있어요. 그러나 이 원인은 심리가 장애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거지,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만으로 나타나는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 심리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심리가 몇 개가 장애가 발생했다는 거죠.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인식 장애가 발생이 됐고요. 두 번째, 기억 장애가 발생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표현 장애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의식 장애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의식 장애는 뭐냐면 생각의 장애거든요. 생각이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의 장애라는 것은 결국은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은 내부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표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표현은 표현인데 바로 내가 생각으로 표현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를 내부 표현이라고 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말과 행동과 표정에 의한 외부 표현이거든요. 요 세 개가 다 장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장애라는 의미는, 장애와 문제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심리 문제다 또는 심리 장애다 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심리 문제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힐링, 기분 전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는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 회복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모티브라든가 또는 어떤 방법이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회복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심리 문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심리 장애라는 것은 회복력, 즉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장애라고, 그래서 장애는 심리 문제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 것을 심리장애라고 정의를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지금은 대부분 다 심리장애라는 용어는 지금 올해부터 심리학계에서 지금 쓰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이거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심리장애가. 그전에는 심리장애라는 말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정신장애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런데 지금 심리학에서 이제 정신장애라는 용어 대신에 심리장애라는 용어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정되게 되면 심리장애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자, 외상후 스트레스는 문제예요. 즉, 아직은 회복이 가능해요.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현상에 의해서 뭐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9.11 테러 사건이라든가 또는 세월호 참사가 됐든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드라마가 발생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이 세 개의 심리가 장애를 일으키는 것처럼 뒤죽박죽으로 막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기간을 지속을 하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통상 6개월을 우리가 기준을 많이 잡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약물을 복용한다든가 기분을 전환한다든가 여러 가지 강연, 공부, 기타 등등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여 뒤에 장애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죠. 원인은 뭡니까? 외상 스트레스 장애 원인은 여기에서 말씀한 트라우마인가요? 자, 이게 원인일까요? 예를 들어 이게 전쟁 공포야. 그러면은 전쟁이 원인이겠죠. 트라우마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전쟁은 이 트라우마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심리를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장애에 빠뜨리는 역할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락을 이 인과관계라고 그러는데 인과관계의 맥락을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생겼다. 이 중간을 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막을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막지 못하죠. 이걸 어떻게 막아? 이미 발생된 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내 과거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폭력 피해다. 그러면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발생이 됐어. 그럼 이 피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사실이잖아요. 지워?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그래서 연구하는 게 요즘 뭡니까? 뇌에다가 실제 하고 있습니다. 뇌에다가 전기자극장치를 이용해서 특정한 기억을 지우는 거를 우리가 요즘 이제 연구를 많이 해요. 내각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걸 지웠다 쳐요. 이거 고장난 건 어떻게 알아봐요? 이미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들은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기존의 정신의학이라든가 또는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뭘 가냐면 이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 관련된 이 회복에 관련된 치료 관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심리장애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간을 빼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과관계를 설명을 드렸죠. 그게 치료 원리를 위한 기초예요. 자, 그러면은 전쟁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켰다. 성폭력 피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켰다. 사별 트라우마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켰다. 지금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하려고 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뭘 가지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걸 기초에다 두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냐면 여기는 잊어버려. 자, 전쟁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은 뭐 때문에 뭐뭐에 관련되는 특정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그 현상이 생겼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관심이 있냐면 얘가 하나가 고장이냐 두 개냐 세 개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세 개가 심리에 장애가 발생을 했구나. 그렇게 돼서 이 현상이 나타났구나. 라고만 해석을 하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 현상을 갖다 놓고 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은 뭡니까? 맞아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심리 세계가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고통이 되고, 기억되어 있는 뇌가 어떤 거를 기억을 하더라도 다 고통이고, 어떤 거를 생각을 하든, 어떤 거를 말과 행동과 표현을 하든, 다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또, 플러스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게 인식이 돼도 다 플러스, 어떤 걸 기억해도 다 이쪽이고, 어떤 걸 표현해도 다 이쪽이니까, 무지막지하죠. 이 플러스로 가면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 이게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이게 좋을 때는 그렇게 작용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뭔가 내한테 스트레스 되는 또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면 이 전체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극한의 범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을 볼 때 제일 먼저 원인은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이 지금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현재 상황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현재 내가 느껴지는 거니까. 극한으로 고통스럽던, 극한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던, 그거 다 외상스트레스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뭐냐면 심리가 장애가 발생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원인은 심리가 장애가 3개가 다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원인을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이제 원인은 심리 장애가 3개가 발생한 게 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인은 뭐에서 왔어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는 이것 때문에 생겼다, 이것 때문에 아파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 만들었냐면 심리장애 세계를 유발하게 만드는 원인이지, 실제로 이 고통에 대한 이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의 심리장애가 3개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심리장애 3개가 장애가 발생됨으로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인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 아니면 치료를 하려면, 자, 과거 걸 끌어올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과거 거를 끌어와야 될 이유가 없죠. 왜? 원인은 과거가 없거든요. 원인은 심리장애를 3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과거 게 맞아요. 그런데 해결에 관련되는 거는 이것을 심리장애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과거에 관련되는 사실을 끌어와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우리가 보면은 인과관계라는 게 원인이 있어야 결과는 원인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면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가 아파한다. 맞아요. 문제는 요 중간에 이러한 심리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심리장애 세계를 해결할, 즉 치료를 하려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심리장애는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냐면은, 이 하나의 장애가 발생되면 멀쩡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이 2개의 심리를 가지고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회복을 하는 방법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거를 정확한 방법을 쓰지 않게 되면은 이 하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의 고통을 만약에 우리가 느끼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심리를 플러스 10을 만들어줌으로써 밸런스를 유지하게 만들거든요. 그럼으로써 얘가 회복되게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왔다 갔다 거리게 만들어줘야지 회복력을 갖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회복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심리는 뭐냐면 안 좋은 걸 안 좋게, 그 다음에 좋은 거를 좋게 이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작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장애 발생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띵 하고 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아파하고 있어. 근데 아파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띵 하고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내려가서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우울증 증세. 그래서 감정기억 증세는 감정기억장애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심리가 장애가 될 때 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든 뭐가 되든 계속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플러스에 관련되는 심리장애도 있어요. 뭐야? 중독증과 같은 것처럼 위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표현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중독증이거든요. 이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것이고 이거는 중독증 같은 것이고. 자, 그래서 어느가 하나가 쭉 유지가 되게 되니까 죽은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업다운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업다운 시켜줘야지만 이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인간의 심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기분을 느끼면서 내가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원래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한 중간에서 죽었던, 위에 올라가서 죽었던, 밑에 내려가 죽었던 심리가 죽은 세대로 있는 거예요.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요. 0으로도 못 가고, 올라도 못 가고, 올라있던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못 견뎌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 장애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장애가 발생됐다면 여기에 플러스 10만 가지고는 이게
업다운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져야 됩니까? 플러스 20의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이렇게 마이너스에 있던 것을 일로 강제적으로 끌고 올리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끌고 올렸다가 다시 뭘 해줘야 됩니까? 올렸다가 또 다운시켰다가 올렸다 다운시켰다 올렸다 다운시켰다를 스스로가 해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감정 기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점점 줄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업다운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치료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가 장애가 발생되면 두 개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 20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면 플러스 20을 계속하면 다운돼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일이 발생되고 뭐하고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다가 툭 떨어져요. 그리고 또 유지되고 있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는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장애 하나가 발생이 됐을 때 요 마이너스 10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러스 다른 심리를 강화를 시켜가지고 2배로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얘가 좋았다가 나빴다 요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얘도 플러스 20과 같은 역할하고 얘는 더 가해지니까 당연히 얘가 다운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두 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하나가 고장난 걸 치료하다가 두 개가 고장이 나버리고 두 개가 예를 들어 여기가 두 개가 장애가 발생했어.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를 가지고 이걸 치료하려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 하나가 각각 마이너스 10이었어. 그러면 벌써 두 개니까 마이너스 2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요거는 제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업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얼마나 이제 필요해요? 하나가 움직이면 플러스 20이니까 최소 못해도 40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40으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끌어올렸다 다운시킬 때는 거의 반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렸다 다운시켜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플러스 40을 그러면 계속 왜? 좋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제 세 개 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담의 맹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마이너스 10에 있을 때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뭐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0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고장나진 않아요. 차라리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치료해보겠다고 플러스 20으로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가 더 고장나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이 되잖아요. 하나 두 개 고장났으니까. 그러면은 약을 마이너스 10만큼의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만큼의 약이 필요해요. 차라리 그때라도 늦지 않아요. 그때라도 마이너스 20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돼요. 물론 신체는 더 우리가 힘들어지겠지만 어쨌든 유지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치료하겠다고 난리 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세계가 왕창 고장나면 이제 여기가 플러스 40이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까지가 안 돼.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0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외상 스트레스 안으로 들어갈 때 심리장애가 하나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세 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갈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특정한 어떤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강력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갑자기 여기가 회복이 문제일 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못한 채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약 30%가 그 정도로 장애에 들어가게 된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가 갑자기 마이너스 10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시켜야 될 여기 세 개의 장애가 다 발생돼버리기 때문에 회복시켜야 될 심리가 온전한 심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기냐면 해결에 관련되는 원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몸, 신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마음이라고 모르면 치료 자체가 심리장애나 마음이라고 모르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몸을 통해 가지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신체를 통해서 외부에 관련되는 정보들이 나한테로 이렇게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각이 되고 느껴지고 기억하고 뭐 하는 이게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 우리는 그거를 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뭔가 작용을 하고 또 몸에서 뭔가 작용이 된 거를
우리가 저장했다가 또는 저장 댓글을 끌어오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를 요거를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작용됐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몸 안에 있으니까 기억은 몸 안에 있잖아요. 저는 그냥 하도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길래 기억은 뇌에 기억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정도로 알았죠. 옛날에는 뇌에 기억되는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뇌에 기억되고 있구나. 요렇게 이제 요걸 통해서 이렇게 가고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에서 뭔가는 작용을 했지만 몸을 통해서 외부로 뭔가 표현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작용하는 이치라고 보면 돼요. 마음이 작용하는 이치를 심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심리학의 관점에서를 보게 되면 요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 즉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어디로? 몸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서 뭐를 다루지 못하고 있냐면 마음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른 걸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거든요. 이 지금 현존하는 치료법입니다. 현존하는 우울증 치료법이라든가 공황장애 치료, 심리 상담 관련된 심리학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은 기억을 이용할 거냐, 표현을 이용할 거냐, 인식을 이용할 거냐, 이거 관련되는 걸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가면은 조금만 어긋나면 요거 플러스 40으로 갈래? 아니면 39로 갈래? 뭘로 갈래? 그 배합 아주 티끌만큼 하나 차이에 의해서 심리가 또 하나 고장나버립니다. 너무 위험한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심리가 이제 다 장애가 발생했어요. 이제 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얘가 다 회복력을 상실했어. 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기억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자꾸 기억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백날 도움, 근데 이거 기억을 해내려면 인식으로도 과거 트라우마를 인식시켜야 되죠. 기억을 해내야 되죠. 또 뭔가를 표현해가지고 뭔가를 해소를 하게 될, 우리가 해소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 이게 이미 회복력을 상실해버렸는데 이걸로 100번, 1000번 한다고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몸을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작용을 하지 못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만으로 아파. 만으로 아파요. 그러면 몸을 다운시키면은 이 아픔도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몸을 다운시켜가지고 여기를 다운시켜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는 것이 활동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뭘 느끼게 되냐면 마이너스 만에 있던 사람이 마이너스 100 정도의 아픔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이 정도는 거의 죽음을 넘나드는 아픔이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픔인데 만의 고통을 느끼던 사람이 마이너스 100의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살 것 같아. 알싸한 느낌 정도 수준이라고나 할까. 여러분들이 매운맛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저는 고추를 못 먹습니다. 저는 매운 고추 절대 못 먹습니다. 오이고추만 먹습니다. 풀냄새 나는. 근데 고추를 이렇게 조금만 먹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를 저 그 사람 보는 것만으로 저 스트레스 받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가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바로 강력한 거에 대비해서 요거는 아픔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 건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는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거랑 원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몸을 다운시켜서 이 관련되는 고통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또는 최악에 있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다운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약물치료예요. 저는 이 약물치료를 나쁘다 좋다라고 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약을 복용시켰어. 약물을 복용. 여기도 같이 다운돼서 회복되나요? 회복이 되겠냐고요. 이거는 몸을 그냥 다운시킨 역할만 했거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으면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건 지장이 없게 만들어요. 일단은 살려놓는 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뭐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이 고통이 그대로 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그만큼 다운시켜 놓으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을 많이 느끼려고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찾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이너스 만에서 플러스 만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일로 들어가서 이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정말 사람 괜찮아요. 그런데 딱 한 방에 완전한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건 치료법이 아니죠. 엄격히 따지면 약물 치료가 아니라 뭐냐면 약물로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미 외상 스트레스일 때는 이거를 가지고 왜? 아직은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를 통해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지 장애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에 누군가가 얼마나 힘들겠냐, 참 너도 참 이렇게 힘들겠다, 뭐 하겠다 하니까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뭐해 어쩌고 이렇게 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얘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외상 스트레스일 때는 돼요. 이게 왜? 회복력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는 회복력을 갖고 있거든요. 요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한 70%는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이 30%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사람들이 다 일로 넘어가 장애를 넘어가거든요. 장애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인식, 기억, 표현 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약을 통해 가지고 또는 수술, 뇌수술,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신경요법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렇다고 심리가 회복이 되냐? 회복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회복력을, 원래는 자연 이 회복력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몸으로는 통제를 해서 강력한 고통 속에서 일단은 일시적인 안정체계를 만드는 건 돼요.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약물 통제가 지속되면 뭐가 됩니까? 일시적인 게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가다 보니까 얘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다운이 되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제대로 역할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 몸의 활동량도 다운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정신과 약물에 관련된 걸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을 통제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살려놔야 그 다음에 뭘 회복을 하다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때는 정신과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법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상담은 최악이에요. 더 안 좋아져요. 상담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만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플러스 만으로 넘어가요.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약을 할 필요 없잖아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놈이 자기 몸을 다운시키려고 들겠어요.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 하나 딱 생기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가면은 해외 같은 데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 치료하다가 상담사가 총 맞아 죽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자리에서 꺼내 앙심을 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가서 상담 안 해. 그냥 바로 쏴버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날 관계했다 이거예요. 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관련되는 약물은 반드시 통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완전한 치료법, 해결법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왔어요.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인식과 기억을 뭐를 해야 됩니까? 널뛰기를 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널뛰기를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놨다가 어차피 내려가니까 끌고 왔다가 놨다가 끌고 왔다가 놨다가 이거를 반복을 해주면서 이제 높이를 점점 조정해 가면서 조정 작업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자 이제 몸은 다운시키는 역할에서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게 만들어 놨고 인식과 기억과 표현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아있을까요? 뭐가 남아있냐면 이 마음이라는 놈이 남아있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마음은 뭐냐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작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용.
즉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 몸은 우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은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5개 감각기관을 연구하고 신경세포가 어떻게 연결됐고 뭐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돼 들어오면 기억에 어느 기억에 여기가 활성화되고 어떤 거는 여기가 활성화되고 어떤 거는 그래서 기억도 연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화낼 때 이렇게 화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화내는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실제 존재합니다. 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몸과 반응하는 것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지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냐면 마음을 그려보세요. 못 그립니다. 인식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뭘 합니까? 5개 감각기관 갖다 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눈은 시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고 뭐돼 이거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는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뭐냐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가냐면 의식과 무의식으로 작용하는 개념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예요. 작용. 안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작용을 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작용을 하는데 변하지 않고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요거는 쟤들이 이론이 사실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 유전자 이론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 마음 유전자 이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 이론과 여기에 성마음 이론 이 마음이 2개가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가 이거를 책으로 일단은 오픈했다가 지금 절판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면 이게 인간을 만드는 원리예요. 인간의 감정, 기분, 실제로 느끼게끔 만들어지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실제 이거는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작용을 해서 인식, 기억, 표현이 발달해 나가고 몸과 연결해서 어떻게 돼가고 하는 게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4개의 유전자 코드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빼드리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2개만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요 안에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하는데 특히 우리의 감정을, 즉, 이게 지금 감정 얘기거든요. 감정, 기분, 감정들이 안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뭘 느끼고 있는 거냐면 기분과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분과 감정이 어디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도대체 뭐가 작용을, 주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천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요 무의식에 있어요. 여기서 기분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끌고 오고 그거를 관리하고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처리를 할 때마다 뭘 하냐면 인식에서 고통을 느끼고 기억에서 고통을 느끼고 표현에서 고통을 느끼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무의식이 뭘 만드냐면 이 3개의 심리가 장애를 유발한 게 사실은 인식, 기억, 표현에서 장애가 발생된 게 아니라 요 마음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무의식은 에너지와,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전달 물질.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그러던, 옆에서 이쪽으로 가던, 뭔가 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 힘과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습관이 존재합니다. 습관 플러스 힘, 에너지라고 그러죠. 이 2개가 존재하는 곳이 무의식입니다. 그래야 이 힘이 뭘로가 느껴집니까? 기분으로 느껴지고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습관적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도 지금 몰라요. 습관을 바꾸는 방법, 백날 해보세요. 바뀌나 안 바뀌어요. 습관 바꾸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는 것이 다 무의식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 이제 느낌이 조금 오지 않아요? 뭘 회복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의식에 습관을 건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습관을. 아픈 거는 맞아. 이거를 가지고 있어. 인식이 됐든 기억이 됐든 표현이 됐든 이 사람이 지금 습관이 지금 현재 훼손됐다는 얘기거든요. 습관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이거를 넘나지를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속 얘 습관이 어디 상태가 있습니까?
이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 습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뭘 만들어줘야 돼요? 습관이. 업을 되는데 유지가 되면, 지속이 되면 안 돼요. 큰일 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일로 보내는 거예요, 플러스로. 큰일 나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는 이상한 습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일단 일시적으로 올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습관이 안 되도록 작용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교묘한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혹시 되나? 그래야 얘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작용하면서 얘를 또 다시 떨어뜨리겠죠.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떨어뜨리면 또 올라오게 만들고 또 떨어뜨리고 또 올라오게 만들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이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법을 총 4단계에 걸쳐서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1년의 과정들에서 뭐가 마음하고 심리가 상호 작용되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이게 마음의 원리예요. 이거를 일단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 교육이 효과성을 가지려면 그냥 무조건 교육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영향을 미쳐야 되면 요 습관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0주 동안 할 거냐 5박 6일 동안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세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리를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치료 교육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사실은 교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가 나가냐면 과제가 나갑니다. 요 과제. 이 과제가 굉장히 무서운 과제예요. 이 과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운되어 있는 거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과제를 해본 사람들이 한 수천 명인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과제를 잘 안 되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올라가면은 이상하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과제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업이 되면은 할 수 없는 그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운이 돼요. 근데 다운됐을 때는 내가 노력해야지 하면서 얘를 끌고 오는 그 과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올리는 건 노력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운되고 올리는 노력하고 다운되고 올리는 노력하고 다운되고 요게 만들어진 게 과제예요. 이 과제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거의 10년 가까이가 이 과제에도 소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혼자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됩니까? 다운이 됐을 때 화이팅! 끌고 와야 된다. 끌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다시 노력에 끌고 올라오고 또 다운되면 또 끌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요거를 뭘 해주면 점검하는 요때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메일 상담만 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정해져 있어요. 자, 요걸 하면서 꾸준하게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루해요. 지루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치료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네 번째 좀 재밌으라고 그리고 이제 원래 내가 다시 이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 이 모든 게 돌아갔을 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해서 만든 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포럼 5개가 운영되는 게 사실은 치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 둘, 셋, 4개 관련된 이 프로세스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치료교육 과정이에요.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없다? 치료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에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거, 기억에 영향 주는 거, 표현에 영향 주는 근데 영향을 주긴 주는데 이게 실제로는 도표화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습관에 있거든요. 엄격히 따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제가 편안하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 습관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습관을 회복하는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아는 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면 마이너스 만에서 플러스 만으로 확 전환을 해버립니다. 너무 유용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왜냐하면 마이너스도 에너지거든요. 즉 힘이 어떤 힘입니까? 고통의 힘이죠. 그 고통의 크기만큼의 힘이 플러스를 가게 되면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힘이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즐거움,
진짜 내가 즐겁고 재밌는 힘이거든요. 열정의 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에너지예요. 근데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어떻게든 회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플러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은 다운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운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스트레스라든가 상처가 하나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을 가지고서 뭐를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힘이, 이 힘은 핵폭탄과 핵무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핵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 못하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루지 못하니까 내가 공격을,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에너지 정도 수준, 요걸 가지고 있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내가. 이거 내가 죽어가는 건데, 여기는 뭡니까? 이걸 너 죽어라 하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생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너가 죽느냐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원리는. 그래서 심리 장애인 세계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장애가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약물에 관련된 걸로 일단은 통제를 해놓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통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습관에 관련해서 업다운을 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로 이게 가능합니까? 습관에서 업다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요거를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노력이라는 걸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는 거다, 과제가. 나 일상에서 늘 커피 먹던 거잖아요. 습관돼 있잖아요. 이미 걔가 훼손이 돼버렸는데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런 순간 핵 뒤집어져요. 왜? 그걸로 외상스트레스 왔거든요. 그래서 일상과 관련되는 게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일상은 올라가면 유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하려면 못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일상에는 도저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 과제인데, 이 과제는 총 108개로 구성이, 제가 개발해놓은 거는 한 108개 되는데, 실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때는 통상 8개, 7개에서 8개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딱 맞아요. 너무 많은 걸 쓰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은 심리장애가 3개가 발생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와 해결 방법은 마음만 가져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가 강력한 트라우마가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약물 통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여기를 회복하고, 이게 서서히 회복되게 되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서서히 회복이 되거든요. 요걸 업다운을 시키다 보면 회복이 돼요.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를 들어가면 뭐를 줄이면 돼요? 요 약물을 서서히 이제 줄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걸 줄이면서 여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전혀 없는데도 얘가 서서히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동에 따라서 멈추면 안 돼요. 왜? 온전하게 가동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동됐다 또 멈췄다, 가동됐다 멈췄다 하는데 요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가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통상 치료, 장애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됐을 뿐이죠. 기간과는 관계없이 통상 6개월에서 3년이 소요가 됩니다. 6개월에서 3년. 왜 6개월에서 3년이라고 하느냐? 말이 과제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 차이는 납니다. 근데 통상 3년 지나면 아무리 했다가 또 얼마큼 지나서 안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3년 이상 걸린 적은 없습니다. 최악이 3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3년 후에는 원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전쟁에서 만약에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했다? 전쟁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게 되면 반응을 합니다, 애들이. 아파, 힘들어, 슬퍼, 고통스러워 라고 반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때는 아파요. 그런데 하루 이틀 어떻게 보면 좀 빠르면은 그냥 반나절도 안 걸려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원래대로 다시 회복력을 갖고 있기. 이게 회복력을, 즉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는 이놈들이, 즉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대응하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합니다.
그거와 함께 뭘 가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마음에서 상호작용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나도 분석할 수 있고 상대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생기게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이게 치료 원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완치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안 하면 못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필요로 하냐면 완치 프로그램. 5년 안에 다시는 우리 이거 어디죠? 의학에서도 5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5년 안에 다시는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 안 하게끔 하는 걸 완치 판정을 내린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 완치 판정을 내리는 그거를 바로 이 기준에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3개 고장난 거 치료하는 것도 쉬운, 이게 이 정도인데 2개가 고장났어. 이거보다 훨씬 짧습니다. 하나 고장난 거는 3개월도 안 걸려요. 어떤 거는 1개월 만에도 완치 판정이 나옵니다. 근데 1개월 만에 나오면 안 되죠. 됐어. 꾸준히 유지해.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연락해. 1년 있다가 다시 연락해. 1년 있다가 다시 연락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 고장난 거, 2개 고장난 거 쉽거든요. 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심리가 회복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식장애가 하나 발생됐어. 그럼 기억과 표현을 가지고서 인식장애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나?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또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장애는 심리를 가지고 치료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몸에 관련되는 이 약물 치료에 관련된 부분으로 수술요법이라든가 신경요법을 가게 되면 이 심리가 유지는 해요. 치료는 되지 않은 채 유지는 해요. 그러나 완치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이 심리장애 관련되는 부분은 몸에서는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마음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즉 습관과 에너지의 힘인데 요 마이너스 힘을 바로 플러스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넘나들 수 있는 습관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치료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자, 그러면 이거를 넘나들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이게 이제 진짜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관련되는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그런데 이거를 할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될 것이냐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리에 관련된 이 부분이 향후 완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교육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갈 요거에 관련된 거를 업다운을 시키도록 할 수 있는 치료 과제가 들어가고 반드시 상담을 하면서 그냥 미절고절을 상담한 이 내용, 과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거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다운돼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시 올리는 역할하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운시켜줘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일부러 다운을 시켜내야 돼요. 다운을. 그래서 다시 또 다운시켰다가 또 올렸다가 요거를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 그게 상담이에요. 이것만 상담하면 돼요. 과거 들어주는 상담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요거를 해주면서 이제 포럼을 통해서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지금 좀 업 상태에 있지. 그럼 또 다운시켜야지. 일부러 막 다운시키고 이래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요 4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치료법이에요.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오늘은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 외상 스트레스는 치료할 필요 없어요. 뭘 하면 돼요? 회복을 위해서 옆에서 진짜 조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만 해도 이 사람들 회복이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3개월, 6개월을 계속 너무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애를 들어가거든요. 그건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옆에서 위로하고 하게 되면 플러스 만으로 확 전환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오늘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의 기초적인 원리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왜 제가 인과관계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인과관계를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겪는 거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고 심리가
장애가 발생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고통인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원인은 제공을 했지만 심리 장애가 발생되는 원인으로서는 맞아요. 그러나 이 지금 내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거는 바로 심리 장애에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게 전쟁이 만약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쳐요. 그런데 자연 치유된 사람은 뭘로 해석하려고 해요? 자연 치유된 사람은 뭘로 해석할래요? 마음이 제공이죠. 아니, 이게 원인이라며. 그럼 원인 전쟁 겪은 사람은 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뭔가가 이게 중간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심리 장애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왜? 문제에서는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회복을 못한 채 장애로 나타나는 거고요. 즉,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되는 게 이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인지부조의 이론이다, 뭐 무슨 이론이다, 현실 치료 이론, 무슨 이론, 무슨. 자, 이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몇 개의 변인, 몇 개 아시죠? 요 몇 개 되지 않는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인으로 모든 현상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론이에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나고 그건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하나의 스킬이 불과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된 사람에 대한 스킬이 불과한 거지 그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건 이 몇 개의 간을 가지고서 모든 현상을 다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걸 탁 집어넣으니까 전쟁이 났건 뭐가 났건 이거 나타나는 놈, 안 나타나는 놈이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론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인과관계, 여기 심리가 장애 발생하는 거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원인, 인과. 근데 이 현재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건 인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중간을 건너가다 보니까 계속 이리로 가는 거예요. 즉, 이론이 틀린 건 아닌데 왜곡된 거에 빠져있는 거예요. 뭔가 코어가 빠져버린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에 관련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몸에서 체크하는 부분을 보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회복력도 없고 얘는 다운시켜주는 역할만 하는데 회복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연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프로이드가 잠시 들어갔다 멈췄잖아요. 프로이드가 잠시 들어가다가 멈췄어요. 성충동 이론 때문에 난리가 난 거거든요. 프로이드가 성충동 이론이 아니라 마음 이론 관점에서 들어갔더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발전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충동 이론은 요 마음 안에, 마음 속에 성마음이 또 존재하거든요. 여기 거를 일시적으로 건드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틀린 이론이 아닙니다. 근데 리비도에 관련되는 부분은 약간 변형돼서 왜곡돼서 그럴 거다 추산해서 그랬던 거지, 즉 깊이 있게 연구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겉만 잠깐 보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게 뭐 구강기, 항문기 뭐 해서 어린 시절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도 쓰잘데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된 건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거를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감각기, 즉 성에 대한 감각을 느껴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가 뭐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된다, 뭐 한다, 뭐. 요즘 뭐 뻑 하면은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무슨 기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등, 이거 백날 해봐야 다 안 나오거든요. 그거, 여기 자체를, 이 심리를 해석을 못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현상을 가지고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통계를 도입을 한 거예요. 통계를 도입했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 우리가 인간은 몇 도를 유지해야 된다. 딱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가 됐을 때는 어떤 현상,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어떤 현상. 끝. 거기엔 변함이 없잖아요. 그게 기준이 나와줘야 치료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플러스로 돼 있어. 온도가 예를 들어 40도를 넘어가고 있어. 뭘 하면 돼요? 그 기준에 맞게끔 다운시켜야 돼요. 어떻게든 다운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나 그 기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원칙은 굉장히 단순해져요. 이 원리가 단순해지니까 해결법도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막혔던 게 여기에요.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게 만들고 올라가서
머무르면 안 되니까 저절로 다운되게 만들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요거.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체 없이. 이제 원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청도를 가지고. 아닌데, 그 전에 이미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미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바로 남자의 스트레스와 여자의 상처에 따라가지고 업다운 시키는 방법이 틀려요. 남자하고 여자가 또 완전 틀려요. 왜냐하면 남자는 마음 작용되는 게 틀리거든요. 여자하고 남자가 이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가, 이 작용되는 게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것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또 궁금한 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이제 다운되다가 우울증에서 이제 조울증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 깊이가 이제 또 치료가 깊이가 더 깊게 이제 중증을 앓게 되는데 그 후에 또 조현병이라는 게 분열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가끔 이명이라고 하나 뭐 네, 생깁니다. 들리는 얘기가 있다고. 네. 그런 경우 망상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고 네. 조현병 수준은 망상증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과대망상증이라는 과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조현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과대망상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뭐랄까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제 조현병 네. 받았다 해가지고 네. 이 사람 누가 그러는데 자꾸 죽여라 하니까 난 거기에 따랐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원인들이 그 치료 인지 표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석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로 얘기하는지 가짜로 얘기하는지. 몇 가지 이거 여기에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몇 개만 툭 던져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를 툭 던지고 재밌는 거 뭐가 기타를 툭 던지면은 나타나는 반응 가지고 그 금방 해결해. 기존에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는 그거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해석 못 하는 겁니다. 이 병원에 가면 항상 약을 환자들이 약을 안 먹는 이유가 무기력증에 빠져요. 네, 다운 시키니까요. 그냥 잠만 자게끔 돼가지고. 네. 그래서 약을 안 먹고. 그것도 핑계입니다. 네, 안 먹고. 지가 살으려 그러면, 치료하려 그러면은, 뭐든 먹어야죠. 먹어야죠. 안 그러면 지가 사람 죽이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예비 범죄자로 자기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신미약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다른 사람 죽일지도 몰라. 빨리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거 안 했던 것 뿐이에요. 자기가 자기 망치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죄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이라고 누구는 뭐 의도적으로 한 거고 누구는 뭐 그 사람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자기가 약을 끊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 먹은 거잖아요. 뭐 시골 산골짜기에 살다 보니까 병원에 못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그렇다 쳐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약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좀 약간 초강병수인데 요거 하나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 업되는 플러스라고 그러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해요. 여기를 이렇게 가다가 일정 기간 지나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업다운 되는 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확대가 돼갑니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어느 일정 시점 지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일정하게 이렇게 또 뭐가 확대되냐면 요 영역이 바로 뭐냐면 이성을, 즉 의식을 잃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순간에 뭐가 나타나냐면 조현병과 같은 일순간적으로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이 관련된 남자든 여자든 일정한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요게 전환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전환되는 시점에 두 개가 동시에 고장난 거예요. 원래는 전환을 해주거든요. 인식장애에서 기억장애로 이렇게 전환한다든가 표현장애에서 기억장애로 전환한다.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전환을 하는 중간에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샷다운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식을 순간적으로 탁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죽고 사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드렸다 남들한테 볼 때는 별게 아닌데 이 사람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셧다운 현상이 이렇게 기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보면 알죠.
그래서 얼마나 이거를 알아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를 역추적이 들어가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바로 조울증이 무서운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업이 되고 다운이 되고 이럴 때는 고통이거든요. 고통과 즐거움인데 여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과대망상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과대망상증.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툭 던졌는데 왜? 이걸 잃었거든요. 이걸 잃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옛날에 백설공주를 읽었어. 그게 나의 기억 속에 있어. 근데 얘 무의식이 그름을 끌고 왔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건드려. 이놈의 시끼가 그걸 칼로 휘둘러. 이거 자기가 왕이 돼 있다고 생각할 때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 그러면은 바로 과대망상증 전염이 아니라 정신병적 증세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심리장애가 유일하게 정신병적 증세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요때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요 인식기억 표현으로 설명이 안 되고 요 마음 두 개가 요거와 연결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 명료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요러한 넘나들 때 바로 이제 그 회색지대라고 그래요.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차되는 지점이 점점 커집니다. 교차되는 지점이.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이 교차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1, 2개월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멀쩡해지고 또 나와가지고 잘 생활하다가 또 이제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정신병. 그 사람들이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약만 먹고 왜 그럼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잖아요. 또 갑자기 또 글로 가네. 기승전 글로 가네. 저는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고 나면은 이거는 안 돼 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예방하려고 들고 노력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약 먹으면 몸이 다운되는데 무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먹어요? 먹는 이유는 내가 사고 안 치려고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으려고 사고 안 치려고 먹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다운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하겠어요 이걸. 일상생활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치료를 하는 개념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로 가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감당 못한다는 걸 이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그럼 먹어야죠. 그것마저 알아야겠다 그러면 그거는 범죄자죠. 저는 이런 내용들이 한번 언제 기회 되면은 판사님들이라든가 검사님들 앞에서 이런 거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 양반들이 당연히 저 안 만나겠죠. 관심이 없어요 저 같은. 왜냐면 유명한 그 다음에 아주 학력이 출중하고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들어야죠. 요거 다 빼고 뭐만 들어야 돼요? 요거 때문에 요게 나왔다는 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이게 횡행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가 빠져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연을 하고 강연 아시죠? 뭐 인문학 강연이나 기타 등등 강연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단체라든가 이런데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힐링 교육 막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딱 들어보세요. 뭐가 빠져있는지를. 중요한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게 대부분 겉에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알맹이가 없어요. 실제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강연으로는 치료 자체가 아니라 다 일러보는 강연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강연은 무조건 힐링이에요. 심리장애자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좀 들었을 때, 네. 솔직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도 여기서 강의를 듣지만, 네. 한분 여기 있는 분한테 한번 치료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네. 만약에 전쟁에 의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걸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끌어내면 안 됩니다. 끄집어내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안 끄집어내고서는 그 사람의 심리나 인식이나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데서 이게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뭐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요런 인식의 지금 장애가 발생됐구나, 요게 발생됐구나, 요게 발생됐구나, 요거는 일상생활 가지고도 얼마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느껴요. 선생님, 나는 밖에를 못 나가겠어요. 왜 못 나갈 것 같아요? 인식이 감당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뭔가를 자꾸 떠올리면 죽을 것 같아요. 왜? 기억의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근데 내가 표현하는 것마다 다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표현되고 표현장애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관련되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가지고도 이게 분석이 돼요. 근데 이걸 얼마 동안 하느냐?
이제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알면 돼요. 굳이 왜 전쟁 얘기하니까 네가 전쟁에 가서 그렇게 됐는지, 사별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외적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난 관심 없어. 중요한 건 지금 네 심리 상태가 어떤지 난 그것만 관심 있어. 요 상태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저는. 요것만 딱 보는데, 오케이, 알았어, 요거. 그러니까 너는 약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정신과 가서 처방받아서 와. 아, 저는 정신과 처방받아오라 그래요. 안 그럼 나 치료 못해.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왜? 치료도 해 죽어요. 내가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과 약물 처방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 그럼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실제 치료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이런 맥락이었구나. 이게 그제서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단아 같아요. 그죠? 저도 인정해요. 왜냐면 저는 이 몸이니 뭐 얘니 이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이놈 작용하는 것만 전 관심. 이놈만이 이 장애들을 회복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즉 작용만 하는 놈이기 때문에. 작용만 하는 놈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거는. 근데 자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봐야 알 것이고 얘기를 해야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선생님 힘들어요. 치료하세요. 그런데 이 힘들어요 하면서 메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제정신 차리고 메일 보내는 사람이 있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메일 보내는 사람,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요. 이걸 해야 되는 사람, 제정신인 사람들은 굳이 약물 치료까지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이놈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는 치료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쟤들이 그 신청서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신청서가 요거를 분석하게 돼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뭐 따로 내가 어떻게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추적 관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다 보니까 인식 하나만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가다 보니까 이 친구는 공황장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원래는 6개월에서 3년 걸려야 되거든요. 3개월 만에 이거 멀쩡해졌어요. 3개월 만에. 그럼 뭔 얘기예요? 외성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일반 심리 장애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개월 만에 말쩡해서 직장 잘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가끔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통스러워서 왔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왜 고통스러워서 와? 이 세계, 그래, 일단 세계 고장났다 생각하고 일로 가자. 그래서 이거 치료법을 딱 적용하니까 심리 하나 정도는 너무 우습게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너져내는, 하나가 더 고장나게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마음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업다운 시켜나가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켜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도 의외로 쉽게 치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치료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2개죠. 남자 치료법, 여자 치료법.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을 이렇게 가끔 보시면은 저한테는 치료법이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남자 치료법, 여자 치료법. 아프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하세요. 끝. 아프다? 그러면 하세요. 멀쩡해졌는데,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유지만 하면 돼? 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장애다, 중증 심리장애다, 중증 트라우마, 외상 스트레스 장애다, 관심 없고 기간의 차이거든요. 치료 기간의 차이가 날 뿐이지, 회복되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장애 치료법은 오로지 이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구나라는 거를 지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방법을 알았는데, 혹시 또 모르죠?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거를 치료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낼지. 근데 방법은 있어요. 몸을 철저하게 성애관성으로만 진행하면은 이게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몸의 성을 움직이는 방법을 쓰면은 그냥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절대 그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오늘 또 기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